네, 오늘 장내 일장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자, 먼저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또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장 마친 지 15초 정도 지났는데요. 생생한 지수 정보를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 3.9포인트 올랐습니다. 상승폭을 좀 더 키운 양상이죠. 오늘 최고점까지 다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1948.70으로 끝났고요. 0.2%가 올랐습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이 1,043억 원을 팔았습니다. 기관은 200억 원을 사들였고요. 개인이 오늘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오늘 4포인트 가까이 코스닥은 빠지면서 565선까지 밀렸습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외국인은 오늘 중립적이었고요. 기관이 좀 많이 팔았네요. 174억 원. 절대적인 금액 기준은 또 아주 많이 팔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사들인 것과 비슷한 양입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좀 많이 올랐죠. 8.3원이 오르면서 1114.4원입니다. 네, 자, 이번 주 증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메리츠 종금증권 리서치센터의 은성민 센터장님을 연결해서 자세한 분석과 이야기들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 체크해야 될 부분과 코스피에 대한 전망을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이번 주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엔화 약세를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엔화가 100엔을 돌파를 한 상황인데 엔화 약세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이러한 부분들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에 있을 미 부채 한도 정액 협상 진행 과정 이러한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수 하단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 코스피 밴드는 한 1920에서 198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슈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단행된 금리 인하, 그리고 추경, 이 효과는 과연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또 얼마나 지속해서 미칠지 궁금한데요. 금리 인하가 좀 다소 늦은 감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과 맞물려서 글로벌 경기 부양 정책에 동참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주식시장은 뱅가드 물량에 대한 부담으로 조금 지수 자체가 박스권에서 갇혀있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이런 금리 인하라든지 추경 예산 편성이 3분기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은 일단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주말 열린 G7에서 이 엔저를 사실상 용인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자, 글로벌 증시 또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기대했던 부분은 일단 유로존의 긴축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여전히 독일이 지금 유로존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조금 사라진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엔화 약세를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엔달러 기준으로 100엔이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G7 재무장관 회담은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와는 다른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면서 정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좀 어려운 그런 결과를 나타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유로존에서도 이제 재정 긴축의 한계성을 각국에서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 정부 입장에서도 결국은 유로존도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서 경기 회복이 오히려 유로존 경기에 도움이 된다는 걸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유로존에서도 경기 부양 정책 시행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글로벌 경기 부양 정책 공조화로 인해서 정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엔달러가 이제 100엔을 돌파하면서 국내 수출업에는 상당히 큰 타격을 상당히 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어떤 전망, 또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까? 사실 엔달러가 지금 100엔을 돌파한 것은 심리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생산 기지 현지화라든지 그리고 기술 경쟁력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환율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원화 강세가 다소 약화되면서 원달러 기준으로 다시 1,100원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엔화 약세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좀 더 상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엔화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엔달러 기준으로 보면 한 110엔까지는 열어둘 필요가 있겠지만은 지금부터는 엔화의 약세
약세 속도 자체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은 국내 수출 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좀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좀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힘은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내다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강한 이유가 결국은 이제 코스피 측면에서 본다면은 벵가드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외국인 매물 부담,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 있는 뭐 건설주라든지 대표적인 건설주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코스닥은 그와 반면에 이제 IT 부품주라든지 의료정밀기기, 게임 등이 이제 상대적으로 향후 실적을 나타내면서 이제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업종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대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이 계속 이어지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벵가드 물량이 이제 7월 달 되면은 청산이 완료가 되는 상황이고, 코스피 업종들도 실적이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오히려 지금 코스피의 상승 여력이 높은 상황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보다 더 유망할 것이다. 이런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19일에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시한이 이제 도래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글쎄요, 이제 결국은 타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지난주 9일날 하원에서 이제 부채 한도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액을 제외시키는 안을 통과시켰는데, 결국은 이 부분은 이제 부채 한도 정액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미국이 디폴트로 가는 것을 사전에 막는 조치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이제 공화당이 재정지출 삭감 요구를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본다면 부채 한도 협상이 또다시 난항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쉽게 타결이 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민주공화 양당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뭐 기한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타협을 통해서 부채 한도를 정액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으로 봤었을 때 이런 부채 한도 협상 자체가 금융시장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번 주 관심 종목과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일본 증시는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매크로보다는 유동성 랠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 유동성 랠리에서 한국 시장이 소외되는 이유가 벵가드 물량이라든지 기업 실적에 대한 부진,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추경 편성 등으로 국내 시장 역시 이제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철저히 유동성 랠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최근에 급락한 자동차라든지 건설, 조선, 금융주 이러한 업종들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서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 은성민 센터장님의 분석과 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입니다. 샘플러스의 김형근 전문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수급별 특징 그리고 업종별 특징이라면 어떤 것들일까요? 예,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하락 출발해서 좀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좀 만회가 되면서 하락폭을 좀 만회하면서 0.2% 정도 상승 마감이 됐고요. 1948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로 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3일 3거래일 정도 음봉을 좀 맞으면서 오늘도 한 0.7%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코스닥 쪽에 그러한 기존에 좀 강했던 종목들이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실적에 따라서 조금은 종목별로 좀 우리가 축소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좀 온 것 같습니다. 포트의 어떤 좀 재편 이러한 구간이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업종별로의 그런 수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면 일단 뭐 외인들의 매도는 코스피 쪽에서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업종별로 오늘 좀 수급적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지금 오늘 코스피 쪽 외인들이 한 749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대부분 또 전기전자를 매도를 했습니다. 전기전자, 그리고 외인들이 통신 쪽을 좀 매도하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네요. 반면에 기관은 통신 쪽을 또 강하게 매수를 해줬고요. 통신금융을 기관 쪽은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오늘 유통과 건설 좀 일부 매수를 한 부분, 이 정도가 좀 특징적이고, 큰 특징을 외인들의 수급에 큰 특징을 부여하는 부분은 뭐 전기전자 쪽에 매도를 했다, 이 정도만 좀
특징을 좀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큰 특징을 부여하기에는 오늘 워낙 뭐 수급 자체도 거래대금 자체도 오늘 상당히 적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지금 2조 한 9천억, 3조 원도 안 되는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러한 수급은 좀 아닌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도 오늘 통신 금융을 좀 매수를 하고 나머지 섹터는 좀 매도를 했는데 그 부분 또한 뭐 큰 매도가 또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좀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수급은 현재 지금 외인이 오늘 매수를 했고 기관이 좀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약간 기관의 매도가 코스닥 쪽에서 좀 지속이 좀 돼가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기관에서 계속 코스닥 쪽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연기금 쪽에서나 계속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기존에 좀 강했던 종목들, 특히나 오늘 뭐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쪽에서 큰 조정을 좀 받는 종목들이 좀 생기게 됐죠. 그러한 쪽들을 보자면 역시 이제 실적을 좀 발표를 하는 부분을 좀 확인하고 좀 종목들을 새로 한번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 지금 낙폭 민감주들,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전일에 좀 강한 음봉을 맞은 이후에 일단 오늘 양봉을 좀 형성을 하면서 21선 위에 다시 좀 올려놓는 그러한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추경 편성 그리고 금리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현재는 지금 우리가 전일에 뭐 금리 인하 효과가 반짝인 게 아니냐 뭐 이러한 뭐 분석도 좀 나타나고 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서서히 뭐 나타나고 있지 않나, 좀 시장에 좀 긍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면 지금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3거래 연속 강하게 좀 반등을 주고 있죠. 1,080원대에서 오늘도 1,116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환율의 그러한 강한 반등을 보면 금리 인하 부분 시장이 좀 추후에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다, 전반적인 그러한 경기에 좀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낙폭주들, 낙폭 민감주들 있죠. 뭐 건설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러한 쪽들로 서서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일전에 가장 낙폭 민감주 중에서는 화학주를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부분에서는 이제 건설이라든가 그리고 증권주라든가 거기에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도 전일에 좀 강한 그러한 반등의 흐름을 좀 보자면 우리가 좀 현 구간에서는 서서히 이런 낙폭 민감주들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또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조금 더 보유를 하면서 관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추세적인 상승을 할 것이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미흡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건설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 그러한 쪽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좀 실적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선별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종목별로의 어떤 강세 이런 부분만을 좀 강조를 좀 해드렸었는데, 약간 이제 코스피 쪽에 그런 낙폭 민감주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주기적인 관점이겠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 종목들은 약간 추세가 꺾이는 종목들은 약간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이고, 다만 2분기 때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정을 이용해서 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종목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이제 아직까지 추세가 견조하게 살아있고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다 뭐 상단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이라면 더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서울 반도체라든가 또 아직까지 뭐 박스권 안에 갇혀있지만 뭐 CJ ENN 이러한 종목들 같이 추세상의 어떤 문제가 없고 여전히 그러한 진행이 돼가고 있는 종목들은 뭐 관심을 계속 가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구간에서 오늘 코스닥 쪽이 약간 또 하락 마감이 됐지만 그러한 종목의 선별은 필요하겠으나 코스닥이 꺾이고 코스피가 다시 가고 이러한 양분된 그러한 분석보다는 양시장 모두 우리가 균형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수급 특징주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짚어보죠. 예, 수급 오늘장 이제 특징주로는 세 종목을 좀 잡아봤는데요. 기아차, 자동차 쪽이죠. 뭐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KG 이니시스, SK 브로드밴드, 통신 쪽, 전자결제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잡아봤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뭐 지지난달도 말씀드리지만 계속 박스권의 흐름입니다. 여전히 지금 이러한 박스 안에 좀 갇혀있는 흐름이죠. 역시 상단부에 오고 나서 엔화가 또 이제 100엔 지금 현재 돌파되고 나서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뭐 엔저에 대한 부분은 지속이 되겠으나 지금 102엔까지 엔달러가 올라온 상태인데요.
현재 실제적으로 자동차주들, 일본의 자동차주들이 실적적인 부분이라든가 해외 시장에서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마켓시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뭐 실제적으로 일본 자동차가 그런 토요타를 제외하고는 뭐 혼다나 닛산 이런 전체적으로 다 큰 수혜를 보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중국에서의 여전히 마켓시어 같은 경우는 일본 자동차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여전히 중국에서의 성장성 부분 계속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 현재 지금 주가의 흐름은 다분히 이제 환율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조금 앞으로 이제 그런 기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엔저에 대한 부분이 현재 우리가 우려할 만큼의 어떤 자동차주들의 그런 큰 영향보다는 좀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주가의 흐름이 좀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뭐 수급적인 부분도 좀 확인을 좀 해보면 현재 지금 오늘도 뭐 수급은 좀 그다지 외인과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왔죠. 외인과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연기금의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아차 같은 경우도 연기금의 매수 꾸준히 좀 유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을 다져나가는 구간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락으로 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여전히 좀 박스 안에 갇혀있는 그런 흐름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러한 구간에서 코스피 쪽에 관심을 갖는다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보유를 좀 하셔도 될 것 같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박스 트레이딩 뭐 하단으로 47,500원 상단으로 57,500원 이러한 가격선을 좀 설정을 해두시고 박스권에 좀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자동차주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엔저에 대한 영향 부분 이미 100엔 넘어서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다 반영이 되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자동차주들의 큰 하락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우려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아차를 좀 특징 종목이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그러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KG 이니시스 현재 지금 코스닥 시장이 최근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도 지금 오늘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모바일 결제 수요의 증가 부분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의 성장성,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바탕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저러한 패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지금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이런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그러한 부분을 돌파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종목들이라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에서 또 수급적인 주체를 이러한 상승을 시키는 수급의 주체를 확인을 해보면 이런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온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가 최근에 또 이 종목은 아니지만 뭐 KT 뮤직이라는 종목이 오늘도 아마 상한가를 갔나요? 오늘도 잠깐 한번 살펴보면 뭐 KT 뮤직이라는 종목 KT가 아니고 KT 뮤직 같은 종목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뭐 점 상한가를 막 가고 있죠.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갔네요. 이러한 흐름들을 보자면 뭐 삼성전자와의 그 협력 관련해서 이 종목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산업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런 이제 컨텐츠 관련한 미디어 컨텐츠, 모바일 컨텐츠 관련한 그런 산업적인 부분 상당히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는 부분을 좀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과 연관이 돼서 이러한 전자결제, 뭐 모바일 게임과도 마찬가지죠. 현재 지금 우리 사회를 좀 보면 산업적인 부분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올해보다 또 내년에 더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쪽 섹터에 있는 종목들, 다나리나 한국사이버결제, KG 모빌리언스, 이니시스 이러한 종목들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SK 브로드밴드, 오늘 뭐 통신주들 방어주의 성격이 상당히 또 강하게 또 부각이 된 거죠. 그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뭐 IPTV라든가 B2B 쪽으로 해서 본격적인 성장이 또 기대가 되는 그러한 구간이죠. 그러한 해가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뭐 통신 3사의 주가들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도 오늘 50일 신고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좀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거래 부분도 상당히 강하게 좀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오늘 기관이 상당히 강하게 매수를 했죠. 그리고 연기금에서 최근에 꾸준히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도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현재 이러한 통신 쪽 SK 브로드밴드도 충분히 우리가 뭐
뭐 통신 3사, U 플러스 이런 종목도 최근에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면 통신 섹터에서는 이러한 종목들도 우리가 또 특징적이고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판단이 듭니다. 오늘 특징 종목으로는 기아차, KG 이니시스, SK 브로드밴드 이렇게 세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 기아차, KG 이니시스, SK 브로드밴드 세 종목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한화투자증권 올림픽점의 최용준 과장 그리고 이명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부터 살펴볼까요?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최용준 과장께서는 종목별 차별화 접근, 낙폭 과대주와 실적주, 인프라웨어에 대해서 종목을 꼽았고요. 이명식 전문가는 내수형 실적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주목하자, 그리고 파라다이스를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네,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먼저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을 살까에 대해서 종목별 차별화 접근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많이 큰 시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형주 위주로 보시면 삼성전자는 많이 빠졌다가 이제 다시 반등한 추세가 이어졌고요. 소폭이지만 그런 부분이 이어졌었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코스닥 관련 뭐 바이오 관련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관련 업종들이 좀 빠지긴 했는데, 오늘 수급적인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뭐 전자발전주들은 여전히 좀 상승폭이 컸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LED로 관련된 뭐 서울반도체라든지 관련 업종들은 상승이 좀 이루어졌던 상황들입니다. 아무래도 외부적인 요건에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첫 번째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엔달러 환율이 이제 100엔이 한번 돌파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안정성이 조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엔달러 환율이 이제 100엔을 돌파했던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미국 관련 지표가 지난주에 나왔던 지표들이 원래는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표가 좋게 나오게 되면 미국이나 이제 관련 유럽 시장에서 이제 일본 시장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엔달러 환율에서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좀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관련 발표되는 이제 미국 관련해서 이제 소매 판매 지수라든지 산업상승 지수, 그리고 이제 미국 의회에서 부채 한도 이제 협상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련 이슈들이 어떻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또 한 가지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게, 이제 FRB에서 이제 양적 완화 규모를 뭐 아예 폐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논의도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시퀘스터 관련 협상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이슈들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미국의 엔달러 환율을 좀 억누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업종들을 보게 되면 낙폭과대 업종들을 많이 상승했던 업종들 존재하지만 많이 하락했던 그런 부분들 존재하고요. 관련 이슈를 통해서 시장에서 반영하는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종목을 일단 함께 보고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조금 지난주랑 조금 약간 다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물 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뱅가드 관련 물량들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아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5일, 6일 정도 이제 팔았던 연기금이라든지 투신권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왔던 측면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전에 이제 4월 19일경에 많이 하락해 또 올랐던 가격대를 깨지 않고 좀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유지하려는 흐름들 이번 주에 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서 지수를 지탱해 주는지 그런 흐름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여러 가지 또 말씀드리시는 부분들은 이제 종목 간의 순환매 흐름이 계속 지속되는데 이제 이 흐름들을 이제 종목을 계속 갖고 갈 것이냐, 어느 정도 매도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포인트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종목과 차별화 흐름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단기적으로 갖고 갈 종목과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종목을 좀 구분해서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실적이 이제 1분기까지 이제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되시면 1분기 실적 대부분 발표가 나오긴 했는데 어차피 실적 하향 조정됐던 폭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좀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시장이 뭐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기보다는 조금 등락을 거듭한 시장 속에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종목과 단기적으로 갖고 갈 종목을 좀 구분해서 좀 갖고 가시고요. 그렇게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이제 불안하시겠지만 변동성을 즐기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성을 좀 즐기라 이런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쉽지 않지만 또 지금 같은 장에선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네요. 자, 다음은 내수형 실적주를 말씀하시는 이명수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지난주의 경우에는 뭐 엔화가 100엔대 돌파하면서 심리적으로 뭐 충격 여파가 컸는데요. 금일은 뭐 어느 정도 잠잠해진 그런 분위기죠. 일단은 뭐 유럽에서 긴축 정책을 완화하면서 성장 정책으로 일단은 뭐 경제 정책이 기조 변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말 그 해외 소식을 한번 점검해 보면은 유럽의 경우에는 성장 정책의 그 전환의 일환으로서 일단 뭐 은행 동맹이 다시 한번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독일 쪽에서 작년 말 올해 초 완강히 반대를 했었는데 현재 국면에서는 뭐 한 곱이 일단은 뭐 경제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에서 뭐 반대했던 뭐 양적 완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컸죠. 그러나 이러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잦아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뭐 이탈리아라든가 그리스 경제 회복이 뭐 가시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점진적으로 좀 양호한 그런 지표 개선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유럽 은행권 내에 은행권 부실 구조조정이 이제는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적 완화에 따라 은행권 내에 대차 대조표가 다소 개선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민간 대출 쪽으로 자금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즉 유럽의 경우에는 미국처럼 어느 정도 양적 완화에 따라서 은행들의 건전성이 좋아지면은 이것이 순차적으로 민간 쪽으로 돈이 흘러가야겠죠. 유럽은 이미 뭐 AIG라든가 투자은행 등이 구제금융 받은 자금을 상환을 하고 있고 주택 부분 쪽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유럽도 이 단계에 진입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시간이 2, 3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독일에서는 어차피 뭐 양적 완화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유동성을 점진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그런 조치도 현재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환으로 미국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이 양적 완화에 따른 그런 버블, 이러한 것들이 어느 실물 자산 쪽에서 나타날지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버냉키 의장이 지적을 했죠. MNF라든가 정크본드 쪽으로 너무 자금이 쏠리고 있다. 특히 뭐 국채 가격의 경우에는 이미 좀 뭐 고점 논란에 다다르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금리 인하하자마자 외국인들이 국내 국채 금리를 대량 매도했는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점에 도달했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하면서 차익 실현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와 같은 양상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본의 N자 효과로 인해서 기업들의 재무 구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도요타라든가 일부 업체는 경쟁력이 좋아서 좋아지고 있지만 히타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역시 실적이 상당히 재무 구조가 안 좋습니다.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2년 연속 적자 부진을 못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 업체들도 일단 뭐 양적 완화에 따라서 내수 시장이 살아나고 기업들의 뭐 재무 구조는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역시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것도 역시 뭐 해외 쪽에서 유럽이라든가 중국 쪽에서 해외 수요가 나타나야지만 일본 기업들도 좀 더 기업이 건실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특히 IT 섹터 같은 쪽의 경우는 뭐 일부 업체 빼놓고 거의 뭐
경쟁력이 상실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일부 투자은행에서 120엔대까지 뭐 전방을 하고 있으니까요. 당분간 엔화 약세에 따른 그런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시장에 있어서 그런 뭐 대안주로서 금일도 뭐 통신 관련주, 그 다음에 내수형 일부 그 섹터들이 선순환하는 그런 순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반복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쪽으로 대안주로 삼아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종목 선정법으로 화제를 옮겨 보겠습니다. 최 과장님. 예, 이제 여전히 이제 지난주 비롯해서 이번 주도 좀 낙폭과대와 이제 실적주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업이 하향 규정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2, 4분기부터 1년 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2, 4분기, 3, 4분기부터는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종목 이제 흐름을 좀 말씀드리기 앞서서 낙폭과대주들의 흐름을 좀 지켜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석유 화학주들의 흐름들은 조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몇 개 종목의 흐름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차트 흐름 보고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 이제 금호석유 차트 흐름 보게 되시면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왔던 흐름들인데요. 여전히 뭐 턴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수급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세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지만은 연기금을 필두로 한 이제 수급상의 흐름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주사 중에서는 이제 SK 흐름을 보게 되면 투자자 매매를 보시게 되시면 이제 연기금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똑같이 이제 LG제 관련 흐름을 보게 되면 많이 빠졌다가 올라온 흐름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종 간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린 부분이 낙폭 과대에서 올라왔던 부분이 상당히 어느 정도 진행되지만 이제 아몰레드 관련주들의 흐름 보게 되면 AP 시스템 같은 경우 오늘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뭐 제일모직 관련 이슈들도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조금 주가를 받치는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보는 가운데 지금 이제 낙폭 과대주들이 계속 이어지느냐 마냐의 흐름들은 여전히 중국 관련 지표들이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관련 지표들 흐름 보면서 이런 종목 간의 흐름들을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IT 관련주들의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흐름들이고 코스닥 관련 이제 IT주들 흐름 보게 되면 뭐 카메라 관련주라든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이제 갤럭시 S4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반대로 이제 모바일 게임주라든지 관련 IT 관련 업체로서 다시 매수세가 계속 종목 간의 흐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동일 업종 내에서도 이제 성별한 순환매가 발생하면서 매일매일의 흐름도 많이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개인들이 이제 종목을 대응하는 데 있어 쉽지 않은 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낙폭과대주 그리고 실적주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 담으시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종목 어느 정도 들고 가시고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좀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엔저로 인해 통신주들이 상당히 상승을 하긴 했는데 조금 더 폭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상당히 뭐 LG U+라든지 뭐 KT, 뭐 SK텔레콤 관련 주가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주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지 흐름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폭이 조금 더 이제 빠지진 않고 유지될 수 있는 흐름을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LTE 관련 서비스가 이제 현재 4세대에서 5세대 관련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삼성전자에서 탑재하는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 실적들 그리고 나오는 향후 흐름들을 보시면서 낙폭화되죠. 그리고 실적주 위주로 좀 종목 접근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명수 전문가님의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수급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이 재현되고 있죠. 그러나 뭐 시장이 항상 안정이 되면서 반등 국면 내지 등락이 반복될 때마다 내수형 이쪽 통신 경기 방어주 성격의 이쪽 내수주로 강한 그러한 기관 매수가 유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일도 뭐 일단은 뭐 통신주 쪽으로 매수가 유입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2분기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실적 개선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가 금일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었는데 금일은 공교롭게도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뭐 강원랜드라든가 파라다이스, GKL 등 대부분 뭐 엔터 관련주죠. 또 5월달 성수기이고요. 중국 관광객 수요에 따른 뭐 실적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요. 이러한 종목군들 내수주 중에서도 뭐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러한 그 종목군들,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한정된 그런 자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그 변동성 장세에서 투자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검증된 종목군들이죠. 이쪽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뭐 차별화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뭐 건설주 말이 많았는데요. 대림산업의 경우 서서히 그 해외 공사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탁월하다는 것이 검증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대림산업의 경우 앞으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크겠고요. 조선주의 경우 계속해서 뭐 업황 개선이 좀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엑소모빌에서도 뭐 한 11조 이상으로 LNG와 관련된 그런 기지를 건설하는데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에서 발주 그 모멘텀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 코스닥 시장에서 또 한 가지 특징적 요소는 역시 콘텐츠 관련 쪽에서 2군 주자들이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죠. 일단은 뭐 KG 이니시스, KT 뮤직 이러한 종목군들의 경우는 삼성과 관련된 모바일 앱 시장 이쪽에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애플 앱, 그 다음에 구글 앱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일단은 뭐 삼성이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자결제, 그 다음에 음원 관련 섹터들이 금일 선전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게임 업체도 금일 뭐 상당히 반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휴대폰 케이스 업체 쪽에서는 KH바텍, 인타스 등이 갤럭시 S4에 있어서 일단은 뭐 휴대폰 케이스에서도 또 한 번 더 진화된 그런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종목군들이 그 과도하게 오르긴 했지만은 다시 한번 선별 과정이 이어진 이후에 재상승 랠리가 이어져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뭐 코스피 시장에서 종군당, 자야전자 그동안에 크게 올랐던 그 중소형 섹터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비옥스라든가 슈비츠 최근에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던 그 이쪽 그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조정이 두드러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크게 오른 종목군들의 경우는 차익 실현이 다시 한번 고점에서 재현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최근 뭐 일주일 동안 기술적 반등이 전개됐던 낙폭과대주의 경우 눌림목 조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참 시장 대응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실적주로 압축하면은 그래도 뭐 어려운 그런 국면을 타개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최 과장님은 인프라웨어 말씀하시네요. 예, 인프라웨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올라다가 빠지긴 했는데요. 여전히 실적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좋게 나온 기업이고, 이제 모바일 기기용 이제 오피스형 프로그램, 지금 그 부분 이제 오피스 솔루션 측면에서 그동안 실적이 많이 나왔던 업체인데, 지금 이제 인프라웨어가 향후 이제 성장성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오피스 솔루션 됐던 부분들, 뭐 지난해에 비해서는 40% 성장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업종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 관련 이슈들입니다. 이제 4월 16일 날 이제 미니 카트레이싱이라고 해서 이제 카카오톡 게임이 출시된 이후에 이제 매출은 아직까지 잡히진 않았지만 관련 이슈들 때문에 조금 주가가 상승됐던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향후 2분기, 3분기에 걸쳐서도 이제 카카오톡 게임에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톡 그 측에서도 이제 향후 이제 모바일 쪽에서 이제 인프라웨어라든지 관련 몇 개, 한 3-4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제휴를 강화하겠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선침해 과정에서 좀 매수를 하시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프라웨어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모바일 이제 게임 관련 흥행으로 인해서 실적 성장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오피스 솔루션이라는 이제 단순한 그런 품목이 좀 치우쳤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관련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지금 기본에 이제 줄여가고 있는 모바일 오피스 관련 부분들이 30% 상승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관련 이제 게임으로 비롯된 이제 모바일 오피스 관련 그리고 카카오톡 게임 관련 기업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인프라웨어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좀 상승해서 올라오긴 했지만은 저는 인프라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시라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좀 올랐다가 좀 이제 눌림목을 줬기 때문에 내일 시초까지 좀 접근하셔도 좀 무난할 것 같고요. 이제 손절가는 전에 제가 출발했던 가격인 13,000원 선을 보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주봉 흐름을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 흐름상을 보게
되시면 이제 장중으로는 한 17,000원 근처 같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올랐던 가격이 16,000원 선 가격입니다. 그 선까지는 1차적으로 좀 보시고 접근하시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명식 전문가의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그 파라다이스뿐만 아니라 금일 뭐 GKR, 강원랜드, 카지노 섹터가 뭐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했는데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종목 투자 선택하기 어렵다 하면은 같은 섹터 업종이 움직일 때 이들 종목을 눈여겨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뭐 금년도 상반기부터 구조조정 효과에 따른 1분기 실적 개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반영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그 26.4% 증가한 304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영업이익 개선의 경우에는 뭐 워커힐과 인천점 통합이 현재 뭐 주가에 반영이 실적에 그 비용 감소로 반영이 되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부산이라든가 제주 카지노의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2015년까지 통합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EPS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일단은 뭐 기조적으로 한 1, 2년간의 펀더멘탈 개선이 일단 뭐 진입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파라다이스가 현재 그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그러한 그 모양새가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데 파라다이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신고가 경신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23,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시고 저점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 파라다이스의 경우에 지난번에 23,500원대를 강하게 다시 한번 N자형 상승 패턴으로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꺾이지 않고 상승 탄력은 뭐 둔화되겠지만 완만한 상승이 이루어져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의 경우에는 현재 뭐 일부 증권사의 경우 뭐 한 27,800원에서 30,000원대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기술적 분석상 28,000원대까지는 뭐 무난히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한 10% 이상의 그런 목표 수익률을 잡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 추천 종목의 AS를 이어가겠습니다. 최 과장님의 디지털 시스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디지텍 시스템이 조금 많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지금 관련 이슈들을 보게 되시면 디지텍 시스템 관련 기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한 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디지털 시스템이 이제 대주주가 교체되고 난 이후에 관련 이슈들 뭐 일본 파친코 업체 관련 수주가 되는 부분들이 약간 틀어지면서 빠졌던 부분이 발생했는데요. 아무래도 수출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이제 엔화 달러로 이제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0엔 달러 환율이 100엔이 돌파했던 부분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한 9,000원대까지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보고 이제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엔 달러 환율이 진정된 측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지양을 하시되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아직 손절하실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디지털 시스템 이제 관련 이제 퍼라든지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관련 태블릿 PC 관련 업체들에 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된 국면에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지양을 하시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홀딩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명식 전문가님의 SKC 소폭이지만 이 종목 역시 좀 하락세입니다. 네, 어떨까요? 36,000원대, 36,500원대 이하권에서는 계속해서 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을 때가 낙폭과 대주에 따른 그런 턴 어라운드 관련주, 업황 개선 관련 종목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하반기 갈수록 계속해서 TV 부분에 대한 필름 부분이 개선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태양광 시장에 대한 악재적 요인이 산적해 있지만 신성솔라에너지가 중국 업체로부터 수주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금일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국내에서도 금일 뭐 LED 관련주가 상승을 했지만 정부에서도 뭐 풍력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이쪽에 미약하나마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투자를 계속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수요가 개선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SKC 경우에는 하반기 계속해서 강력한 턴 어라운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 있어 일단 뭐 분할 매수의 관점 꾸준히 유효하겠고요. 아직까지 낙폭과대주 종목군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200일선까지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상승폭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런 랠리에 놓여 있는데 아직 SKC 경우에는 현재 61선대에서
중간 단계에서 그 등락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만 원대권까지의 그런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뭐 수급이 그 상당히 그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을 면밀히 체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앞서 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종목이고요. SKC 경우에는 낙폭과대에 따른 턴어라운드에 따른 그런 종목입니다. 현재 종목군들이 이렇게 상반되게 극과 극을 달리면서 종목군들이 순환 상승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성향에 맞게 선별적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눌림목 조정 시에는 뭐 적극적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AS를 해봤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뭐 해외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상당히 좀 촉각을 기울여야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자, 그동안 이제 말해오던 긴축보다는 앞으로 좀 성장 쪽으로 무게를 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던데 그에 관해서 어떤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많이 미국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고 긴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하게 되면 지금 부분 성장 쪽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부분들도 물론 존재를 하겠지만 이제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올 것이라는 짐작은 아직까지는 안 나온 상황들이고 그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언급을 하는 수준에서 좀 그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미국 뭐 FRB에서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이슈들이 좀 진정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이제 그 부분에서 실질적인 정책이 나오기보다는 성장에 대한 언급이 그친 선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네. 자, 또 엔저 문제가 우리 증시를 계속 짓누르고 있죠. 이거 어디까지 갈지 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좀 예측을 하고 그에 따르는 대응 전략을 짜보는 게 의미가 있을 텐데요. 네. 일단은 뭐 차트로 일단 뭐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엔저의 그러한 그 반등 국면이 105엔까지 1차적으로 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 요인이 그런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초반, 2005년도에 한 105엔대에서 저점이 형성되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요 과도하게 엔화 강세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이 빠르게 그 복원력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5엔대까지는 탄력적으로 움직임의 가능성이 크겠고요. 그러나 뭐 투자은행들의 경우 115엔에서 120엔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05엔, 2차적으로는 115엔까지 투자자 여러분들이 일단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뭐 니케이 지수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은 한번 니케이 지수 한번 크게 한번 보실까요? 크게 한번 보면은 일단은 2004년도 5년도 세계 경기가 좋아졌을 때 17,0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2008년도에 그 뭐 6,000, 7,000까지 급락이 이루어졌었거든요. 현재 그 일본 니케이 지수의 그 주가 흐름을 보면은 2008년도 9년도 세계 경기가 반등할 때 11,000이 그 저항되었습니다. 현재는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그 세계 경제에서 뒤처졌다가 이제 겨우 바닥권에서 벗어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케이 지수의 경우는 뭐 17,000을 향해서 현재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니케이 지수하고 엔화 약세 과거 차트 흐름을 보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 전략을 함께 세워봤습니다. 최홍준, 임영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증시 뭐 그다지 큰 폭으로 위로 아래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된 느낌이 좀 듭니다. 하지만 또 시장의 흐름이 아직까지도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니까요. 긍정적인 쪽으로 시각 활짝 열어놓으시고 이번 한 주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